74세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감기인가 보다 하시며 감기약을 드셨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났습니다. 감기가 심한가 하셨습니다. 사흘째 숨쉬기가 힘드셨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놀라셨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폐 절반이 하얗게 차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틀만 늦었어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셨을 겁니다. 65세 이상은 폐렴이 사망 원인 4위입니다. 감기 같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시죠? 기침 좀 하는데 감기겠지. 열 나는데 약 먹으면 되겠지. 나이 들면 원래 숨차지 하시죠? 하지만 폐렴은 감기가 아닙니다. 빨리 악화됩니다. 48시간 안에 중증으로 갑니다. 호흡곤란이 옵니다. 폐혈증이 옵니다. 사망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사망률이 20%입니다. 하지만 증상을 정확히 알면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항생제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폐렴과 감기 구분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폐렴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를 감염시킵니다. 폐 안의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깁니다. 고름과 물이 찹니다. 산소가 혈액으로 못 갑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폐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세균이 가장 흔합니다. 폐렴구균이 가장 많습니다. 바이러스도 원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킵니다. 곰팡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옵니다. 왜 나이 들면 폐렴이 잘 올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세균을 못 막습니다. 기침 반사가 약해집니다. 가래를 잘 못 뺐습니다. 침이 기도로 넘어갑니다. 흡인성 폐렴이 옵니다.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당뇨, 심장병, 폐질환이 있으면 폐렴이 잘 옵니다. 폐렴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기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이 심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가래가 나옵니다. 누런 가래가 나옵니다. 녹색 가래가 나옵니다.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감기는 맑은 가래입니다. 폐렴은 색깔 있는 가래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고열입니다. 38도 이상 올라갑니다. 39,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오한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감기는 미열입니다. 37, 38도입니다. 폐렴은 고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 번째는 숨가쁨입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누워있어도 숨이 찹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감기는 숨이 안 찹니다. 폐렴은 숨이 찹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숨 쉴 때 가슴이 아픕니다.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날카롭게 찌릅니다. 이건 폐렴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특히 노인은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이것도 폐렴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맥박이 빠릅니다. 분당 100회 이상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일곱 번째는 호흡이 빠릅니다. 분당 20회 이상입니다. 가쁘게 숨 쉽니다. 여덟 번째는 혈압이 낮습니다. 90에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폐렴과 감기 구분법을 정리합니다. 감기는 콧물이 많습니다. 재채기가 많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미열이 납니다. 2에서 3일 지나면 좋아집니다.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폐렴은 콧물이 별로 없습니다. 기침이 주 증상입니다. 색깔 있는 가래가 나옵니다. 고열이 납니다. 숨이 찹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감기 증상이 3일 이상 가면 의심하세요. 고열이 3일 이상 가면 의심하세요. 숨이 차면 즉시 병원입니다. 폐렴 위험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응급실입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손톱이 파래집니다. 의식이 혼미합니다. 깨우기 힘듭니다. 가슴이 크게 들어갑니다. 혈압이 90에 60 이하입니다. 이런 증상은 위중합니다. 119를 부르세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가장 기본 검사입니다. 폐에 하얗게 그림자가 보이면 폐렴입니다. 어느 부위가 감염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합니다. 백혈구 수치를 봅니다.
염증 수치를 봅니다. CRP가 올라갑니다. 감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잽니다. 손가락에 집게를 끼웁니다. 혈액 속 산소를 잽니다. 정상은 95% 이상입니다. 90% 이하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가래 검사를 합니다. 가래를 받아서 검사합니다. 어떤 세균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항생제가 듣는지 확인합니다. CT를 찍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폐렴도 CT에는 보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폐렴 치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경증은 외래 치료합니다. 집에서 약 먹고 치료합니다. 항생제를 5에서 7일 먹습니다. 해열제를 먹습니다. 기침약을 먹습니다. 충분히 쉽니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 중등도는 입원합니다. 3에서 5일 입원합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습니다. 정맥으로 맞습니다. 수액을 맞습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중증은 중환자실입니다. 1에서 2주 입원합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씁니다. 산소를 많이 공급합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약을 씁니다. 항생제는 어떤 걸 쓸까요?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씁니다. 가장 흔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씁니다. 페니실린 계열을 많이 씁니다. 세파 계열도 씁니다. 가래 검사 결과 나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꼭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내성균이 생깁니다. 폐렴 합병증을 알아야 합니다. 호흡부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폐가 산소를 못 공급합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폐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세균이 혈액으로 퍼집니다.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장기가 망가집니다. 사망할 수 있습니다. 늑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물이 찹니다. 숨쉬기가 더 힘듭니다. 빼내야 합니다. 농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에 고름 주머니가 생깁니다. 항생제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경증은 3에서 5일입니다. 중등도는 7에서 10일입니다. 중증은 2에서 4주입니다. 합병증 있으면 더 걸립니다. 퇴원 후 회복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항생제를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보통 7에서 14일 먹습니다.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2주는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가래를 묽게 합니다.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끊으세요. 폐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필수입니다. 평생 1에서 2회 맞으면 됩니다. 23가 백신과 13가 백신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게 좋습니다. 1년 간격으로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맞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세요. 매년 가을에 맞으세요. 독감이 폐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이 폐렴도 예방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세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세요. 비누로 씻으세요. 세균을 막습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 쓰세요. 겨울에 쓰세요. 감염을 막습니다. 금연하세요. 담배는 폐를 망가뜨립니다. 폐렴 위험을 3배 높입니다. 꼭 끊으세요. 절주하세요.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폐렴 위험을 높입니다. 구강청결을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하세요. 구강 내 세균이 폐로 가면 폐렴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영양을 잘 섭취하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콩을 드세요. 비타민을 드세요. 채소, 과일을 드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를 하루 30분 하세요. 폐 기능을 유지합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잘 관리하세요. 폐렴 위험을 줄입니다. 폐렴 고위험군을 알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면역력이 약합니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만성 폐질환 환자가 위험합니다. COPD, 천식,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가 위험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위험합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뇌졸중 환자가 위험합니다. 침을 잘못 삼킵니다. 흡인성 폐렴이 옵니다. 치매 환자가 위험합니다.
침을 잘 못 삼킵니다. 음식을 살해됩니다. 요양원 거주자가 위험합니다. 집단 감염이 잘 됩니다. 흡연자가 위험합니다. 폐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백신을 꼭 맞으세요. 감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흡인성 폐렴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침이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입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많습니다.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흡인성 폐렴 예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할 때 똑바로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음식은 식히세요. 물은 조금씩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 30분은 앉아 계세요. 바로 눕지 마세요. 자세를 높여 주무세요. 베개를 높게 하세요. 폐렴 재발 방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1년 안에 10에서 20% 재발합니다. 재발 방지 방법입니다. 항생제를 끝까지 먹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쉬세요. 2주는 쉬세요. 백신을 맞으세요.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꼭 맞으세요. 금연하세요. 재발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3에서 6개월 후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세요.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하세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사망률이 20%입니다. 80세 이상은 30%입니다.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50%입니다. 특히 폐혈증이 오면 위험합니다. 호흡부전이 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48시간 안에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증상: 누런 가래, 고열 38도 이상, 숨가쁨, 가슴 통증, 전신 무력감. 감기와 차이: 감기는 3일이면 좋아짐, 폐렴은 점점 심해짐, 폐렴은 숨참, 위험 신호, 입술 파래짐, 위식 혼미, 말 못함, 즉시 119. 치료: 항생제 7에서 14일, 입원 필요 가능, 끝까지 복용 필수. 예방: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손 씻기, 금연, 구강 청결, 영양 섭취. 고위험군: 65세 이상, 만성 폐질환, 당뇨, 심장병, 뇌졸중, 흡연자. 폐렴은 감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치료됩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백신 꼭 맞으세요. 무료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65세 이상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폐렴을 조기 발견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